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의 삼로기법의 창시자 이상로입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번 주 할만하셨습니까? 아니면 힘드셨습니까? 자, 이상로 바로 저와 함께 했으면 바로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도 시장의 요점만을 모아서 좀 더 엑기스적인 부분, 삼로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바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까지도 낱낱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로 이번 주는 어떤 종목군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바로 수익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이 종목군 오늘도 엄선해 왔는데 같이 지켜보시면 오늘도 큰 수익 내일부터 거두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에 261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같은 경우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락을 주실 수가 있겠는데 www.sentv.co.kr 안에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에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법 관련으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낱낱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030.78포인트로 0.68%가 하락하면서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12.69포인트로 0.84%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한유 같은 경우에는요, 1057원 20전으로 마감하면서 1원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치를 맞았다는 거죠. 자, 환율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도 지금 오늘 크게 내려갔습니다. 잠시 코스피 차트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일단 제가 삼로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켰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여기 고점에서는 상단 밴드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과 홀딩의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주인공은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소외됐던 종목군들을 매수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나서는 게 시장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관망하시면서 시장을 여유롭게 보시는 전략, 그리고 아직까지 소외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낙폭과대, 그리고 소외되어 있던 바닥권에 있던 종목군들 한 번 더 살펴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기법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이 방송 시간에만이라도 집중하셔서 보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궁금한 거는 좀 더 전화 주시면서 물어보시면 틀림없이 수익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본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간 밴드, 상단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 3개의 선이 존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삼로기법, 3개의 길이 있다, 이런 뜻이겠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상단 밴드, 중간 밴드, 하단 밴드가 있다면 주가에 대입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항상 드렸죠.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라든지 아니면 관망의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 또는 홀딩의 관점으로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꼭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되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먼저 지키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입한다면 상당히 큰 수익이 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누가 많이 낼 수 있느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정확한 가격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공포에 질리지 말고 매수를 클릭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말고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 AS부터 풀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군이 뭐였나요? 자, 몇몇 분이 집에서 대답을 하시는 목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듣기네요. 자, ELK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ELK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4%가 오늘도 오르는 모습이었고, 자, 저번 주 월요일이 언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네요. 예, 이날이었죠. 바로 바닥권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삼로 기법의 가장 하단 밴드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딱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수익률은 얼마가 났을까요? 바로 11%대 수익률이 크게 났다는 거죠.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고 코스닥이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 있는 종목군은 항상 오른다는 거죠. 자,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수익률이 안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어차피 기본적인 주식의 원리를 본다면 돈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올려야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ELK에는 지금 종목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돈이 들어오기 전에 수급이 정확하게 크게 발생하기 전에 먼저 하단 밴드에서 크게 매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번 주에도 11%라는 큰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고 저번 주에 서한 같은 경우에도 15%라는 큰 수익을 우리가 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대박 플러스 시즌2를 진행을 하면서 현재까지 무패입니다. 다행히 다 5% 이상의 수익률이 크게 나는 종목군들이었고 오늘도 이번 주에 시청자분들 힘드셨죠? 그리고 회원분들 힘드셨죠? 제가 일주일 동안 또다시 복구할 수 있는 종목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ELK부터 매수 밴드, 중간 밴드, 그리고 상단 밴드 가격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 중요한 가격대는요. 지금 일단은 4,700원, 4,750원 지금 이 가격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ELK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4,900원 선. 네.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5,430원이 되겠네요. 자, 이 가격대를 본다면 현재 상단 밴드까지 쉽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 두 가지,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는 이격이 상당히 좁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격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가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ELK 이 종목군이었고, 자, 오늘 이익 실현을 하셨다면 상당히 좋은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내일 어차피 추가적인 상승이 곧 나타날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꼭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군을 가지고 매매를 했고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매수를 했었죠. 금요일날 매수했던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AK홀딩스부터 한 개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K홀딩스 한번 차트를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변화선이 상당히 많죠. 주가는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빠지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랐다가 빠지다가를 연거푸 반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차트가 분석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맥점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맥점 3개, 우리가 하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 상단 밴드를 낱낱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큰 박스권 안에 놓여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좀 더 좁게 해서 우리가 본다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는 느낌이네요. 하단 밴드 48,000원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42,900원대. 그리고 상단 밴드는 46,400원입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한번 보세요. 자, 쉽게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주가상에 놓여 있는 박스권 자체가 어느 정도는 뚜렷하게 보이시나요? 자, 이게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참여를 했다면 보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크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간 밴드 자체를 어느 정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상단 밴드 자체를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크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이제는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왜 제가 중간 밴드, 상단 밴드, 하단 밴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지 느낌이 오시는가요? 자, 일단은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를 한 번씩 다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하단 밴드 48,000원이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상단 밴드, 중간 밴드를 치는 모습이었죠. 42,900원대를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를 해야 될까요? 홀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망을 하고 계셔야 될까요? 바로 관망의 포지션으로 임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언제 매수를 한다? 바로 빠졌을 때, 하단이 지지가 됐을 때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시간이 흘러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6,400원 밴드를 터치하고 난 다음에 상단 밴드를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 밴드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매수를 해야 됩니까? 현재 지금 이 중간 밴드 자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바로 스캘핑밖에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하루를 대응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자리지만 우리가 스윙주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자, 다음날 다시 한번 반등은 넣어줘. 하루 원데이 트레이딩이 성공 가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윙주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하단 밴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날 11월 29일 금요일 48,000원을 저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주식을 관련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차트와 그리고 기업의 업황, 그리고 기업의 실적만을 보고 이렇게 맥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48,000원과 41,000원 사이에 매수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맞추느냐. 바로 이 하단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대를 알 수가 있었고, 우리가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본다면 이 48,000원대는 가장 저점이 이 48,000원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만큼 저점 자체를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하단 밴드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본다면 이 48,000원에 이 음봉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군은 이 48,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까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금일까지 해서 한 4% 정도의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경제TV를 아껴주시는 여러 관계자분들. 자, 주식에 대해서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바로 홀딩의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대응을 하셔야겠죠. 지금은 무조건 홀딩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상단 밴드 46,400원이 보이는 이 자리까지는 무조건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NC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종목, 이렇게 대형주가 과연 삼록기법이 통할까요? 예, 통합니다.
우리는 삼로기법을 통해서 저번 주에도 지금 SK CNC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일주일 정도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 못 드렸던 부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SK CNC 같은 경우에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또 다시 크게 보시면요. 상당히 크게 급등주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주봉상의 5일선 그리고 일봉상의 5일선을 물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주봉상의 어느 정도의 터치권을 한번 보시면 주봉상도 상당히 적응이 잘 되고 거기에 누군가는 만져주고 있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 차트고요. 월봉상의 모습을 보더라도 5일선을 물고 올라간다는 모습은 월봉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만져주는 것은 외국인이 주로 하는 패턴의 모습이고, 그리고 주봉상의 이런 모습을 꾸준히 만져주는 모습은 바로 기관이 주로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주봉과 월봉상의 어느 정도 매매 패턴이 일치하는 만큼 이 종목군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한번 어떤 종목군들이, 이 종목군에 어떤 수급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법인 그리고 투신권 바로 기관에서 상당한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외국인은 잠시 매수를 했지만 아직까지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관이 주로 만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기관이 만져주되 좀 더 단기보다는 주봉과 월봉상의 매매 패턴을 맞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는 장기적인 롱런을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은 좀 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SK CNC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컴퓨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실적으로 나타내고 주요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했던 게 바로 보안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적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은 바로 SK 엔카라는 중고차 관련으로 어느 정도 수출과 그리고 내수에 대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기죠. 그리고 추가적인 실적까지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기존에는 한 가지의 사업 영역만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주가 자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우상향 패턴을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호재거리를 알고 난 다음에 주가를 바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3로 법칙, 바로 3개의 선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한번 선 3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자체는 12만원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 123,300원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124,500원 부분을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한번 우리가 주가를 다시 한번 더 본다면요. 자, 주가 자체는 하단 밴드의 12만원대를 크게 지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크게 빠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1차적인 하단 밴드, 중간 밴드, 상단 밴드가 상당히 면밀하게 그리고 오밀조밀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하단 밴드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밴드권을 생각을 했을 때 크게 빠지더라도 3% 이상은 안 빠지는 모습은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무조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자, 이 종목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상향 패턴, 바로 무조건 오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아닌가. 그만큼 시장을 지금은 이끌 수 있는 리더격의 종목군이다. 내수를 뒷받침하고 있고 거기에 수출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에 민감하지 않은 바로 이머징 시장 쪽에 어느 정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부분도 크게 악재로 작용을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에스텍 파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텍 파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자, 8,110원에서 지금 상단까지 쉽게 9,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 하단에서 8,110원대에서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그렇죠. 대박 났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방송만을 보시더라도 에스텍 파마를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에스텍 파마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자, 가격대가 얼마였습니까? 하단 밴드는 바로 8,140원이었습니다. 자, 하단 밴드 자체는 8,140원대가 첫 번째 밴드였고요. 같이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잠시만요. 하단 밴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는 8,480원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 8,650원까지. 자, 이 차트 자체를 좀 더 크게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냥 떨어지는 차트로만 보이십니까? 그냥 떨어지는 뒤가 안 보이는 차트로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곧 매수 타이밍이 오겠구나. 언제요? 바로 8,140원 하단까지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무조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대까지 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8,110원까지 내려갔다가 주가는 크게 반등을 하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9,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저번 주였죠.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 기회를 많이 줬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큰 수익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하고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자, 에스텍 파마 같은 종목군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시면 국내 시장 안에서 소화 관련 계통의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국내 기반 그리고 해외 기반 자체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기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단 밴드 자체는 좀 더 지지 테스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크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는 하단 밴드가 상당히 큰 지지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에스텍 파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이죠. 다시 종목군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실리콘웍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리콘웍스 한번 같이 크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바로 상단에 있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종목군이기도 하고 이 종목군은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짧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하단 자체는 24,500원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는 24,900원, 그리고 상단은 25,100원대입니다.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25,100원대. 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본다면 우리가 쉽게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만에 25,100원까지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크게 날씨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그럼 이 24,500원대는 지지가 더욱더 굳건하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단에 25,100원대까지 한번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내일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렇게 빠지면서요. 다시 한번 호재거리 한 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모습이었죠. 왜 하필이면 이렇게 호재거리의 뉴스를 이때 발표를 했을까요? 주가를 올리기 위한 추작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유지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고 현재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기조를 좀 더 홀딩하면서 즐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삼노기법을 통해서 매매했던 종목군, 저번 주에 매매했던 종목군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더 도움이 되셨나요? 대충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를 잡는지 아시겠습니까?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꼭
혼자 궁금해 하시지 말고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제가 이 삼록이법을 통해서 어떤 종목군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문자부터 한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 엔터테인먼트를 3435님이 보내셨습니다. 지금 TV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겠죠? 자, 지금 향후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03,000원, 그리고 비중은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NHN 엔터테인먼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자, 일단 103,000원짜리를 한번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종목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NHN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네이버 이 두 가지가 분할이 되었죠. 분할이 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회사에 대한 가치 사업 부분이 나뉘어졌다는 거죠. 라인과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네임 자체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어디로 빠져나갔습니까? 바로 네이버라는 기업으로 빠져나갔고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NHN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고포류라고 하죠. 고스트 포커류 자체가 규제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매출액이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게임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해결 방안 자체가 도출이 되어야만 주가는 예전에처럼 그런 전성기 때의 주가를 회복할 수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빠질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고, 자, 이 종목군 한번 분석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상장이 되고 난 다음 날, 첫날부터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가 자체에 어느 정도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자, 맥점 자체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잠시만요. 자, 113,000원, 그리고 상단에 120만원대가 가장 큰 맥점, 이 두 가지 맥점을 드실 수가 있겠는데, 12만원대를 맥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하고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현재 이 11만 3천원대를 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회사에 대한 호재거리라든지 아니면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체가 상당히 불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의 수급을 한번 본다면요. 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사모펀드계에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매수와 매도를 어느 정도 합쳤을 때 우리가 순매수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도가 많게 된다면 바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매수가 많게 된다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 지금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이 물량 자체가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우리가 한 번 더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매수에 대한 비율보다는 매도에 대한 비율이 워낙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도율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매도에 대한 심리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게 바로 이 NHN 엔터테인먼트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욱더 시청자분을 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 자체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삼록이법을 통해서 정확한 하단 밴드에 들어갔을 때만 바로 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점이 아니라 무너진 지하 12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결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제 말대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전화가 와 있다고 하니까 전화 연결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휴배지 내가,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 매수가가 혹시 얼마가 되십니까? 그렇게 19,500원인데요. 아, 그럼 혹시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40%입니다. 아, 40%요? 아,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자, 이 예. 돈이 급한 돈이십니까? 뭐 급한 돈은 아닙니다. 아, 급한 돈은 아니시고요. 자, 1년 이상 기다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1년은 못 와도 한 6개월은 기다릴 수 있어요. 아, 6개월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비츠 제가 잘 아는 네. 종목인 만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으시고요. TV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손실이 나고 있는 와중에도 상당히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아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휴비츠. 일단은 우리가 업황 자체를 좀 더 아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와 휴비츠가 올라갈 때 이런 말이 있었죠. 자, 몸으로는 다 해먹는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휴비츠는 눈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알면 가장 쉽게 아실 수 있겠고, 우리가 휴비츠 하면 연관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휴비츠 또 어떤 게 연관될 수 있을까요? 바로 중국이 연관될 수 있겠고요. 광학 렌즈가 연관될 수 있겠고, 그리고 한 개 더. 세밀하게 만드는 기술을 요하는구나. 세밀하다고 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시계 쪽으로 세밀한 곳이 바로 어디죠? 스위스. 그러면 광학 렌즈 쪽으로 세밀하게 만드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일본이라는 말을 이렇게 연관돼서 꺼냈냐면, 일본에 대해서 지금 환율이 어떻습니까?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나요? 강세를 보이고 있나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시장에서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 제품을 더욱더 살 수 있겠습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누가 더 쌀까요? 일본 제품이 더욱더 싸다는 거죠. 그러면 휴비츠는 많이 팔 수 있습니까? 많이 못 팝니까? 많이 팔 수가 없는 업황에 놓여있는 휴비츠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겠고, 기술력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환경도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환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돌아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께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1년 이상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은 휴비츠가 가장 좋게 진행이 되려면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따라서 엔화에 대해서 강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사업 환경이 바뀌기는 조금 힘든 단계고요. 자, 단기적인 주가 추이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시세를 상당히 많이 냈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하단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올라왔던 종목군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월봉상의 21선을 지금 지지는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지 자체가 크게 나타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만큼 앞서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없었던 만큼 악성 매물도 크게 존재하지 않고 지지권역에 해당하는 매물도 크게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포인트를 맞추고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더욱더 보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12,000원대까지는 각오하고 우리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는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휴비츠를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요, 다른 종목군을 어떻게 매수를 할까 궁금하시죠? 자, 서울경제TV에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복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구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꼭 전화 주셔서 한번 대처 방안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무조건 절반은 차익 무조건 손절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다시 전화가 한 통 더 왔는 것 같은데요. 전화 한번 또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KG 이니시스를 예. 22,000원에 사가지고 30%인데요. 예. 그 사고 나서 그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근래에 어제 아랫가 보니까 또 KG 그 엘로우 캡인가 또 그거 인수했다고 그런 노가 있고. 네. 그런데 의된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 이렇게 주가 떨어지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네요. 예. 손해가 좀 크시네요. 맞죠? 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수수료율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 할 때 쓰는 부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거기에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 3.3%죠. 예. 예, 하지만 KG니시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0.02%가 수수료로 차감이 되는 부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예. 전화를 끊으시고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네. 손절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내가 파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조금, 기간이 한 3개월이나, 한 4개월 내년 초 전반기까지, 이렇게 가능이 좀, 어느 정도 복구까지 가능한지, 그거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 이번 말까지요? 아니, 전반기, 내년 전반기. 내년 전반기까지요? 그때까지는 여유가 좀 되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KG이니시스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전자결제라든지 신용카드 결제를 한번 본다면 상당히 좋은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만큼 이렇게 인터넷 모바일 시장의 상승세, 전자결제 시장의 상승세 자체는 연평균 12%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2%대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좋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질까요? 우리의 기대감은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은 요만큼 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앞서서도 제가 수수료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KG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느 정도 대행업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PG업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율이 상당 부분 작게 분포를 하다 보니까 LG전자의 영업 스타일을 제가 박리담의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KG니시스의 영업 스타일은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작은 돈을 모아서 큰 실적으로 만들고요. 그게 쇼핑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큰 금액을 결제할수록 KG니시스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비 자체가 지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향후 12월 때는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겪었습니다. 그럴수록 지금 홈쇼핑 관련주는 크게 오르는 반면에 지금 KG니시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가에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낮은 수수료율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국면이고 장기적인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 제가 중요한 부분 딱 세 가지 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이 하단에 분포하고 있네요. 15,300원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중요한 가격이 얼마냐면, 자, 이 가격이죠. 16,700원. 그리고 상단 가격, 이 가격입니다. 18,000원. 이 세 가지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단에 있는 이 15,300원대는 바로 이 KG니시스의 PI 10배에 해당하는 자리, 주가적인 실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번째 지지였던 이 중간 밴드 16,700원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하단에 15,300원대까지는 우리가 관망으로 보시고 계시되 15,300원이 내려왔을 때 그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낫다. 그래서 물타기를 해서 차라리 빠져나오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년 연말까지 2만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지금 이 종목군을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차라리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과감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비중 축소를 통해서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해결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요, 전화를 통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너무 연락이 많이 오셔서 전화 한 통화만 더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SK 브로드밴드요. SK 브로드밴드요. 예. 가격대가 어떻게 되시죠? 5,210원에 예. 60%요. 5,210원에 60%요? 예. 자, 뭐, 시간이 언제까지 되시죠? 시간은 내년 중반? 주식이 보기 싫으시죠? 그렇죠. 예, 일단 기운 내시고요. 예. 자, 기회는 많습니다. 예, 기회는 많고요. 자, 그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화를 끊으시고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최근 들어서 IPTV 관련으로 해서 점유율을 우리가 이 종목은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SK 브로드밴드보다 점유율이 향상되고 있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LG U+의 TVG라는 상품이겠죠. 최근 들어서 IPTV에 대한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붙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업 간의 헐뜯기 싸움, 그리고 뺏기 싸움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통신업종이 최근 들어서 안 좋습니다. 똑같이 SK 브로드밴드 같은 이런 통신업종도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정부 규제가 많이 들어올수록 이런 곳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가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의 지지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지는 생각보다는 약한 지지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하단 자체를 좀 더 길게 보시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00원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자리고 현재 4,200원이거든요. 지금 이 지점은 생각보다 약한 지지이기 때문에 4,000원대까지는 각오하시고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저도 답답한데요. 사기 전에 문자 주시면 제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물으신다면 좀 더 다른 종목군, 좋은 종목군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화 주시고 이런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일단은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3,800원대까지는 좀 더 가지고 계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하단 자체가 겁나신다면 비중 자체를 줄이시고 난 다음에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종목군,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군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손실 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준비한 종목 추천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종목군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두산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당히 겁나죠?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으로 꾸준히 음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수합니까?
맞습니다. 이런 종목 매수하기 힘들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세 가지의 선 하단 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감자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업황도 안 좋고 이런 환경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의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서도 어쩔 수 없는 기술적 반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금 거래량은 충분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충분히 더욱더 높은 수익률로 우리를 보답할 것이라는 거죠. 자, 선 세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1630원 그리고 1720원, 1810원 이 세 가지 선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1720원이죠. 중간 밴드가. 그리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1630원이죠.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상단 밴드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저항권으로 두면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이익 실현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를 다시 한 번 더 크게 깨면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단 밴드까지 위치해 놓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단의 거래량은 어떤가요? 한 번 큰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한 번도 이익 실현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 밴드를 이탈할 때도 큰 거래량 나왔습니다. 현재 오늘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현재 매수 가격에서 한번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보는 관점이고요. 현재 어차피 시장은 안 좋습니다. 기회는 매일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기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 내일에 매수 가격 밴드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했던 종목 다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산건설 가격 싼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들고 왔던 것은 저딴에도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시장은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이 정해져 있고요. 내일은 두산건설이 수익을 날이라 믿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시초가를 도전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68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58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변경하겠습니다. 1800원대까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두산건설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 기법 강의 충분히 해결되셨습니까? 아직까지 애매하신 부분 많으시죠? 종목 상담도 애매하시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따로 전화를 주시는 방법, 그리고 서울경제TV를 끝까지 참여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더 좋은 종목군, 그리고 더 좋은 기법,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들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상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